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를 피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켜야만 일을 하는 후배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 난감하죠. 선배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까요? 한 기관에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을 잘하는 동료, 일을 못하는 동료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런 걸 묻는 설문조사였어요. 어떤 사람을 동료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냐, 이제 이런 어떤 좋은 지표가 되겠죠. 오늘 이제 한번 비교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다뤄볼 건데요. 일을 못하는 동료 1위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켜야만 일을 한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동료들은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일 못한다, 무능하다, 비호감으로 분류하는 거죠. 주로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 이런 후배 직원이 제일 속 터진다는 얘기겠죠. 이거 제일 싫어한대잖아요. 시켜야만 일을 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일 자체를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최소한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흥미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조직, 그런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무섭게 퇴보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대책이 뭘까요? 내가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후배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치면, 내가 일 자체가 싫고 수동적이고 회사에 대해서 혹은 일에 대해서 의욕이 없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적극적인 방법은요, 정말 그러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의욕이 없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은 어떤 걸까, 열심히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생길 만한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버티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게 제일 자기만 손해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냥 뭐 회사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지, 보람은 회사에서 찾는 게 아니야. 이제 아예 직장에서 딱 그 월급만큼 일해주고 딱 그만큼 돈만 벌면 직장의 역할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회사도 이런 직원 두고 있는 회사 굉장히 손해지만, 본인이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 본인이 제일 손해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일을 안 하는 습관이 이렇게 딱 붙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자기 성장도 없죠? 나이는 계속 먹죠? 나의 쓸모가 회사에서 점점 줄어들죠? 노하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이제 생활비로 쓰니까 뭐 재산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뭐 재산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어요. 20년쯤 지나면 대단히 이제 허무할 수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밀려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 굉장히 황당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동료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일을 기획하고 찾는 버릇 들여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입사원한테 탕비실 정리를 시켰어요. 어떤 신입사원은 빈 박스 갖다 버리고 어지러운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충 치우고 대충 어지러운 거 닦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진열하고 바닥 청소하고 청소 다 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신입사원은 정리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가 있으면 되게 직원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막 구매 리스트도 만들어요. 구매 요청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내는 거예요. 편의점 이런 데서 탕비실 물건 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날 정해서 순번,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순번 돌아가면서 대형마트에서 정해진 날짜에 사옵시다. 그럼 훨씬 더 탕비실 간식을 많이 같은 가게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넷째 주 금요일에는 추억의 간식 타임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똑같은 신입사원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함께 들어온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3년 후, 5년 후는 아예 이제 딱 그 속도가 달라져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이거든요.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후배가 이런 태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도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내가 팀장인데 우리 직원들은 정말 시켜도 안 해. 막 이렇게 흉봐봐야 내 얼굴 침뱉기예요. 같이 무능력해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3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자, 후배가 이럴 경우에 첫 번째 단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계획하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간, 월간 단위로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만 해서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세부적으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액션 플랜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만들게 하세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만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코칭해 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제일 간단한 게 어떤 건가 하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액션 플랜을 자기가 발표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직장 상사가 지시해서 그 일을 하는 거와 아니면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액션 플랜 짜보세요. 그리고 발표를 시키면 이건 언제까지 하고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이 다 들었으면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한 건 지킬 확률이 더 높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요.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일에 대한 페이버나 페널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데드라인을 안 지키고 목표치 달성률에 따라 목표치 달성률이 낮으면 인상 없거나 연봉에 바로 반영합니다.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잘못한 줄은 모르고 왜 나만 미워해? 왜 불공평해? 라고 투덜댈 여지가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단계. 자, 계획을 이제 짜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 그리고 액션 플랜을 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내가 다 컨펌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서 해 라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행상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치고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일일이 이렇게 코칭을 하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직원이? 다 이렇게 뜯어 고치려면 나한테 왜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뜯어 고치는 걸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뜯어 고칠 수 있게끔 이때도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속도상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대답해라. 이렇게. 이 속도면 매출 목표에 못 맞출 텐데 매출 목표 달성 위해서 플랜 B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결국 그 사람한테서 답을 내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시도했어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그 후배한테 드리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팀 전체 목표를 채우는데 리더는 매진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공식화해야 돼요. 다들 알아야죠. 리더는 이렇게까지 도와준다. 그런데 효과가 없을 때는 더 이상 시간이고 에너지고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공식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 있는 데서 다 말씀하시는 거 중요해요. 자, 굉장히 이제 첫 번째 내용, 일을 시켜야만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두 번째로 동료들이 싫어하는 직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도 모르는 거죠. 중요도를 모르니까 일단 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고 뭘 최우선으로 빨리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게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만한 우선순위를 어디에서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일한다.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계속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책임 전가를 자주 하고. 자, 내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가? 한번 평가해 보시고 나는 내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더 잘 알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뭐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나? 이걸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늘 숙제로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정말 내 업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자라는 노력이 직장 생활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자동차 휘발유 넣어야지 운행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바로 내 직장 생활을 운행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이렇게 정말 시속을 탁 높여서 그냥 멋지게 이렇게 수월하게 움직여 나가려면 내가 하는 노력, 나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오늘도 끊임없이 자 오늘은 어떤 노력을 해볼까? 오늘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난 뭘 해야만 되는 걸까? 생각하시는 그런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